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나이 먹으면 저절로 단단해지는 줄 알았지. 상처에 무뎌지고 이별에 담담해지는 줄 알았지. 그런데 겉모습만 늙고 속은 여전히 베이면 아픈 어린애더라. 어른인 척 버티는 거지 어른이 된 건 아니더라. 네, 감스님들 오늘 한 줄 명언을 대신해서 진짜 감사 스마일도 나이 먹어서 좀 단단해진 줄 알았는데 가끔 가다간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감스님들도 상처 받더라도 그냥 툴툴 털어버리시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시작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부동산 정책의 역설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집값이 더 많이 상승하게 되고 집을 매도하려고 생각했던 분들도 지금 매도하지 않고 일단 그냥 버티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년, 재작년이 생각이 나는데 집값이 안 오를 때 사람들이 집을 사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꼭 올라가면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몰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부동산 정책의 역설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가져봅니다. 와, 김종국 돈 많나 보네. 16년 전에 이미 한남동에 집 있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남자가 있어. 네,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근데 한남 자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멋지게 또 패러디를 했는데 진짜 16년 전에 한남동에 자가가 있었으면 정말로 부자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감스님들 중에서도 한남동에 다 집 한 채씩은 갖고 계시죠? 네. 한강벨트에 20억 단독주택 보유세가 103만원 오른다고 지금 나왔는데요.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금 발표됐는데 2.5% 상승했다고 합니다. 서울은 4.5%. 아마 아직 이제 공동주택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내년에 보유세 부분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보유세 부담을 갖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가 혹시 뭐 재산세라든지 그 다음에 종부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 수를 줄여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전세 갱신 계약이 지금 40%가 넘어가고 있고 특히 전세나 월세 물량이 정말 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저는 주택 시장을 갖다가 분석을 해드리면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겠지만 전세나 월세, 그 다음에 전세 품귀 때문에 월세라든지 그리고 집값을 밀어 올리는 매개체가 될 거다, 트리거가 될 거다는 말씀 드립니다. 26년 부동산 시장은 25년보다 더 심각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내년에 공급 절벽, 대출 절벽, 매물 절벽 이 3대 절벽을 갖다가 직면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지금도 왕릉 2km 밖까지 규제가 지금 심하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창릉 신도시 GTX-A 창릉역이 들어오는 창릉 역세권 사업에 주상복합이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도 지금 주상복합이 50층을 갖다가 지금 못 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문화유산 평가 때문에 여기가 이제 소능이 지금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슈 때문에 층수를 갖다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 영향 평가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이 안 그래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지금 동시에 공존하고 있고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한강 이북에 이렇게 왕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대당 신도시를 부러워하는데 내년에는 창릉 신도시에 정말 우리가 알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 지금 창릉 신도시에 들어오려고 아마 타진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제 개인적인 바람은 LG 아니면 SK가 꼭 들어오기를 소망드립니다. 감스님들도 같이 응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어제 제가 이제 창릉에 임대 마치되면 그 창릉에 지금 본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창릉에 지금 S1하고 S4하고 그 다음에 S5, S6, A4 이 신혼희망타운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본론으로 이제 GTX-A 지금 공사 현장의 그런 그 삼성역 주변의 공사 현장 사진을 갖다가 오늘 이야기 드릴 텐데, GTX-A가 바꿔놓을 GTX-A 역세권뿐만 아니라 고양시라든지 서북부, 그리고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동탄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GTX-A가 바꿔놓을 거라는 이야기를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창릉은 진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고, 감사스마일도 창릉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창릉 신도시 내에서 창릉역 주상복합, 또 창릉역 중심 상권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게 목표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이 제가 지치지 않도록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매물도 저에게 많이 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김승호 회장님께서 비관론자들은 사실이 입증된 후에야 믿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투자 세계에서는 그들이 믿는 것이 현실이 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론자들은 주식 투자에서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다. 투자에 대해서 또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감사스마일 멤버십 회원분들 위주로 해서 단톡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연말까지 감사스마일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함께 이런 투자 관련해가지고 좋은 정보들도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올 12월 말까지는 감사스마일 멤버십 찐팬이 되어주시면 그런 혜택도 돌아간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혜택이 좀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사하게도 작년 이맘때 튀르키예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를 못 탔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파무칼레에서 이제 열기구 투어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 모임의 박사님, 김땡땡 박사님께서 지난달에 튀르키예를 갔다 와서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 주셨는데, 진짜로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의 그런 멋진 정간의 모습, 일출의 모습들을 감스님들과 함께 공유할 테니까 오늘 제 방송 보시고 나는 튀르키예를 갔다 못 가보셨던 분들은 꼭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열기구, 그 다음에 감사스마일 튀르키예 여행하게 되면 또 튀르키예 그런 주요 그런 것들을 갖다 제가 영상에 담아드렸는데, 어제 문득 이제 생각이 나서 한번 봤더니 영상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감사스마일이 아침 방송을 꾸준하게 해 나갈 거고, 또 여행이라든지 또 좋은 정보들 있으면 가감없이 이야기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함께 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스마일이 올해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를 갖다가 야심차게 오픈을 했고, 아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 유튜브 스튜디오도 원흥역 클래시아 더 퍼스트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가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 그 다음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어떤 이야기라도 해 주시면 제가 함께 이렇게 또 공감해 나가고 또 고민들도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그런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저 혼자서 이 카페를 갖다가 운영하기는 솔직히 벅찹니다. 그래서 감스님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지인 민우님께서 GTX 서울역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황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 포함해가지고 한 3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지금 보니까 이 세레니티님께서 부동산 스터디에 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년 6월부터 개통될 동탄발 GTX 서울역 역사 사진입니다. 다들 GTX-A 서울역은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역은 아직까지 이제 완성되지 않은 상태고요. 또 한우진 교통평론가님께서도 이렇게 제가 올 10월 달에 GTX-A 내년 전 구간 연결이 된다, 대치역 서울역 17분 만에 간다라는 이 기사를 토대로, 이 칼럼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GTX-A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년에 이제 삼성역 무정차가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 있을 GTX 서울 도심 구간 연결은 수도권 전철망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무엇보다도 서울과 외곽을 연결하는 기능에 있어 서울 내부 주요 거점을 또 빠르게 연결한다는 기능이
생긴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제 GTX가 서울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또 도심철도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덧붙이면 경기도, 특히 파주 운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성 동탄에 있는 분들은 진짜로 서울로 출퇴근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또 서울역이라든지 또 인천국제공항을 갔다가 오고 다니실 때 너무너무 편리해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6월 27일 날 서울역에서 이제 말 그대로 삼성역 무정차를 해가지고 수서까지, 또 반대로 이제 동탄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역이라든지 운정중앙역까지 계획대로 무사히 개통된다고 하면 GTX 뿐만 아니라 이제 이 GTX A가 이제 바꿔놓을 그런 수도권의 철도교통망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6년에 수도권 교통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뭐 내년 6월 27일이 언제 오느냐라고 또 그렇게 또 볼멘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7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 6개월하고도 한 열흘 정도, 한 6개월, 한 열흘 정도 지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이런 것들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총 공기가 2028년 10월 31일 날 이 삼성역에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완성되는 것들인데, 지금 공기가 이제 경과일이 1770일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보다 지금 실적이 2%가 더 높게 지금 공정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지난 10월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다 보니까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지금 계획 대비 실적이 더 많이 쌓여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저는 임시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지하철 황금 노선인 2호선 삼성역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9호선 봉은사역까지도 이제 환승이 가능해지면 진짜로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GTX A로 해가지고 이제 삼성역 임시 통로로 연결되는 것만 생각했는데, 위쪽으로 보게 되면 봉은사역이 이제 9호선으로 환승이 또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GTX A로 이제 서울 삼성역을 갔다 오게 될 경우에 이제 2호선뿐만 아니라 9호선까지도 같이 환승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정말 클 거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드리면, 조감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멋지게 이제 삼성역 DBC 사업의 멋진 이런 복합개발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2025년 11월 30일에 이런 사진의 모습, 그리고 여기는 이제 11월 9일 날 현장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런 현장의 모습들을 갖다가 왜 오늘 아침 방송에 이야기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 대비 지금 조금 더 이렇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기반 시설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진짜로 내년 6월 27일 날에는 진짜 삼성역을 무정차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삼성역 무정차가 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진짜로 달라져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고양시에서 그러니까 3호선을 타고 이제 교대까지 가서 환승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GTX A가 만약에 수서역까지 한 번에 간다고 하면 킨텍스에서는 진짜 20분대로 갈 수가 있고, 고양시에서도 10분대로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승하는 시간까지 다 따져도 30분 내로 이제 강남을 갔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역 2호선 임시 연결 통로가 이제 27년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진짜 그때는 이제 내년하고 또 다른 그런 분위기가 감지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GTX 서울역이 개통되고 나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천당위의 분당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경기 남부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이 서울역을 갖다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더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니나73님께서 수서에서 다시 서울역으로 GTX 타려면 1시간 걸리는데, 즉 다시 말해가지고 KTX를 타든 만약에 인천국제공항을 가려고 하더라도, 공항철도를 타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빨리 개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 또 한 번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이 이야기가 진짜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 가슴을 콕 하고 찌르는데, 이게 이제 곧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GTX A 역세권
운정중앙역도 좋고 킨텍스역도 좋고 대곡역 주변도 좋고 그다음에 연신내역 창릉역 주변도 좋아요. 창릉역이 창릉신도시가 왜 대장이라든지 하남교산보다 뛰어나냐면 진짜 고양 은평선도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GTX-A가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가게 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창릉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청약이 있는 그런 곳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셀 거다. 그래서 어제도 제 친한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도 창릉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 진짜 청약 종합 통장 금액 인정 금액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2,500만원 이상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1,000만원대다라고 하시면 뭐 진짜 그건 뽑기 내 세계 최초로 해가지고 추첨제로밖에 갈 수가 없다. 아니면 뭐 특별공급에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신혼특별공급만 지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들만이라도 부디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GTX-A 역세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여기는 또 플랫폼 시티 카페 매니저님께서 삼성역 지하 공사 현황 사진을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공유해 주셨는데 진짜 방금 전에 봤던 사진보다 더 멋지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보고 드리는 거니까 부디 GTX-A 삼성역 무정차가 내년에 안 될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우시고 내년 상반기 때 아마 임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운행을 갖다 아마 하게 될 건데 그때도 제가 꼭 현장에 가서 이런 소식들도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운정을 살까요? 검단을 기다릴까요? 여기에 대한 제부키님의 멋진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면 2026년에 교통혁명 GTX-A 전 구간 연결이 됩니다. 진짜로 이제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1단계, 2단계 개통으로밖에 안 되어 있는데 3단계 개통은 이제 삼성역을 갖다 정차하진 않지만 삼성역 무정차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운정중앙역에서 이제 동탄까지 만약에 자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만약에 차가 안 막히더라도 1시간 반, 2시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고양시에서 동탄을 가게 될 경우에 자차로 가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1시간. 예를 들어서 조금 차 막히면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만약에 3호선을 타고 가서 이제 수서에서 환승해가지고 동탄을 가더라도 빨라야 1시간 반. 조금 이제 환승을 좀 못하면 2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운정중앙에서 동탄까지 한 번에 환승 없이 50분대로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고양시에서 수서까지 10분대에서 20분대로 연신내에서는 진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이다 보니까 15분도 걸리지 않아요. 7분 잡고 14분, 3분 잡으면 한 1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5분, 7분, 12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클 거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아마 GTX 시대의 기준점이 아마 운정신도시 특히 GTX-A 운정중앙역에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될 것이고요. 현재는 운정의 대장주로 불리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라든지 힐스테이트 운정이라든지 이런 데가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GTX-A 운정중앙역에 주상복합 내년에 입자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검단 신도시는 입지로 봤을 때는 운정 신도시랑 비해 가지고 물리적 거리로 봤을 때는 입지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검단은 아직까지 이제 인천 1호선이 연장이 돼서 그런 건 좋지만 GTX-A, GTX-D라든지 5호선 연장이 아직까지 계획만 지금 되어 있고 아직 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과거 인도권의 교훈을 말씀드리면 GTX-C 노선에 인도권역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때 인도권 푸르지오 엘센트로 호가가 순식간에 수억 원 뛰었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그 찰나에 순간에 폭발하는데 검단은 아직 그 폭발적인 모멘텀을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검단보다는 차라리 GTX-A 운정중앙역 쪽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나는 마곡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에 내가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검단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출퇴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당연히 운정중앙역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GTX-A가 내년에는 삼성역 무정차로 해가지고 수서까지 또 판교까지도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양시에서 수서라든지 그 다음에 강남이라든지 판교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아마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2026년 교통혁명이 운전과 검단을 갖다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당장을 봤을 때 2026년으로 봤을 때는 운전, 그리고 2027년에 이제 만약에 삼성역을 갖다 무정차로 만약에 아닌 이제 정차를 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전이 더 좋을 거다 말씀드리고요. 30년이 넘어갔을 때 뭐 5호선 연장이라든지 GTX-D가 구체화가 되게 될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저는 차라리 GTX-A 역세권인 운정중앙역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대곡역을 갖다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갖다가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검단이 뭐 지금보다 더 뭐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26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A로 인해 가지고 삼성역 무정차가 되게 되면 지금의 수서라든지 그 다음에 성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탄만큼의 그런 파급 효과가 분명히 운정 신도시도 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GTX-A 역세권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창릉에 GTX-A 창릉역이 이제 당장은 이제 개통되진 않지만 2030년까지 나는 한번 기다려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지금 원흥지구에 있는 5, 6, 7단지도 좋은 투자의 그런 대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에 공공분양이라든지 온전한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 분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게 내년 상반기에 이제 LH개혁위원회에서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실 것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